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토스 데이터 분석가 김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되게 어려운 길 하셨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TNS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좀 의아한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환율이라는 그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답률 대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스의 내비게이션 측정 서비스 TNS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에빈토스 그로스팀 소속이고요. 에빈토스 제품의 성장 그리고 내비게이션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소개는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TN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NS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팀이 담당하는 전체 탭은 토스 앱의 5번째 탭으로 토스의 모든 서비스가 모여있는 지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 탭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 탭이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너무 길어졌고 각 메뉴명들도 이제 각 팀에서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간 문구를 넣어서 유저들이 탐색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 진입점들을 진입점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대출 카테고리에 대한 서비스들인데 저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하나의 진입점으로 통합을 했고 이제 이 진입점 하나를 누르면 아까의 그 서비스들이 모여 있는 미니홈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전체 탭 길이는 4분의 1로 줄었고 전체 탭 유입 대비 서비스 전환율은 약 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율은 올랐지만 유저들은 정말 서비스를 잘 찾게 된 것일까요? 이게 정말 궁금해서 저는 데이터로 유저의 의도를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탐색한 서비스를 최근에 사용했다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간 내비게이션, 그리고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한 디스커버리로 케이스를 정의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디스커버리로 정의된 케이스가 개선되었다고 나온 것이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UT에서는 분명히 저렇게 진입점을 하나로 줄인 버전에서 내비게이션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이걸 데이터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데이터로 유저의 의도를 나누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에 처음 유입된 유저를 디스커버리 유저로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꼭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 이 서비스를 처음 쓰고 있지만 친구가 이 서비스 좋다고 해서 소개받아서 찾으려고 들어온 유저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전체 탭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그 유저는 디스커버리 의도를 가진 유저일까요? 이 또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찾으려고 왔지만 헤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가 하나의 목적만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요새 그 K-팝 데모넌터스 되게 핫하잖아요. 그 관련 영상을 보려고 유튜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장 첫 화면에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 영상이 떴는데 그거 안 눌러보고 넘어가실 수 있나요? 저는 눌러보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으러 왔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유저 행동 데이터만으로는 그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NS를 통해서 유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들께 TNS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TNS란 토스 내비게이션 스코어라는 것으로 라이브 앱 환경에서 유저에게 서비스를 찾도록 설문하는 무인 UT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TNS가 세팅되고 설문되고 분석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 TNS를 세팅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설문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문이 시작될 화면을 선택해 줍니다. 보통은 토스 앱을 켰을 때 맨 처음에 뜨는 홈 화면을 여기에 이제 넣어주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진입했을 때 남게 되는 앱로그들을 여기에 정답 로그로 넣어줍니다. 만약에 로그 조건이 있다면 로그 조건도 함께 걸어주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유저들에게 이 TNS 링크를 푸시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푸시로 유입되어서 설문을 진행하게 되겠죠. 유저들이 푸시를 받으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유저들은 그 서비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이동해서 클릭을 하는 형태입니다. 정답을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나 설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모르겠다면 종료하거나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QR코드를 준비를 해보았는데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보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토스 앱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TNS 설문에 직접 응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인트로로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올 텐데요. 연습 문제는 제가 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배경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토스의 모든 서비스가 모여있는 화면은 전체 탭. 전체 탭은 토스의 5번째 탭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하단 전체 탭을 클릭하시면 이제 본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문제는 송금 서비스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이거는 한번 직접 좀 풀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푸셨나요? 혹시나 이제 못 푸신 분들이 있을까봐 정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이제 맨 처음에 홈 화면에서 이제 송금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TNS를 응답을 해보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들에게 응답을 받으면 그걸 수집해서 저희가 각 서비스별로 데이터를 확인을 합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건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TNS라는 것은 아까 이제 유저들이 정답을 맞추거나 아니면 정답을 못 맞추고 이탈하는 유저들을 응답 유저들이라고 하는데 그 응답 유저 중에서 정답을 맞춘 비중을 TN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TNS 점수를 통해서 유저들이 이 서비스에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화면 전환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저들이 응답하면서 얼마나 많은 화면을 거쳐갔는지에 대한 수입니다. 이 서비스를 찾는 게 얼마나 뎁스가 복잡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답 유저 전이인데 정답을 맞춘 유저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정답을 맞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유저들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못 맞추고 이탈할 때 어떤 경로로 가서 이탈되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답이 아닌 서비스 중에서는 어떤 서비스로 많이 진입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답 서비스와 헷갈려하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이밍이 너무 비슷한 서비스라던가 성격이 비슷한 서비스는 유저들이 많이 헷갈려하곤 해요. UT는 응답 모수가 너무 적고 유저 행동 데이터는 의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NS는 이렇게 많은 모수의 유저들에게 내비게이션 관점에서 직접 물어보고 응답을 수집하고 동시에 유저의 행동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TNS 결과를 살펴보면서 실제 데이터로는 못 보던 맥락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TNS를 도대체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 학기마다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TNS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각 팀에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예시로 가지고 온 내 신용점수라는 서비스인데 내 신용점수는 말 그대로 나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TNS 오답 서비스를 보면 여기에 대출 관련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신용점수 홈에는 대출 진입점이 있었으나 대출 홈에는 신용점수 진입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을 못 받죠?
그래서 유저들도 대출과 신용 점수를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입점은 끊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대출팀에 전달드리고 대출 홈에도 신용 점수 진입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기 발송 외에도 각 팀에서 실험이나 제품 개선을 할 때에도 T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협업했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부동산 홈에는 내 부동산 시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나의 부동산 자산을 등록하고 시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서비스의 진입점 문구를 개선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험 대상에게 TNS 설문도 발송을 했어요. 실험 결과를 보면 CTR은 개선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TNS 결과는 정반대로 감소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자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디스커버리가 개선되어서 CTR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 등록 전환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실험은 내비게이션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었어서 다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처럼 이제 TNS를 다른 팀에서도 각각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담지 못했는데 어제 전달받은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요. TNS 결과를 전달드려서 비즈니스 임팩트를 낸 케이스가 있었어요. 유저들이 신용대출 서비스를 받으려고 이제 내 자산 화면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진입점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거예요. 그거를 TNS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 그 지면의 진입점 개선을 통해서 해당 구좌에서 나오는 신용대출 가심사 요청수가 전달 대비 144%, 일주일 전 대비 124%에 해당하는 그 상승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유저 경험은 비즈니스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NS의 배경과 사용법, 활용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TNS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 결과를 만드는 데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TNS 서비스에 정말 큰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세상에 없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참고할 만한 제품이 없더라고요. 라이브 앱 환경에서 무인 UT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TNS를 기획할 때 라이브 앱이랑 동일한 환경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앱로그에 TNS 정보들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라이브 앱 환경에서 설문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게 없었기 때문에 제품팀에서 어떤 지표들을 보아야 제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스에 오게 되시면은 이렇게 세상에 없던 서비스들을 만드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품은 정말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라는 자부심입니다. 사실 제가 토스에 다니고 있지만 토스의 모든 서비스들이 유저만을 위한다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유저들한테 자꾸 푸시 보내서 이 서비스 써주세요. 저 서비스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귀찮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토스 앱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복잡해져가는 토스 앱 안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찾는 것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TNS는 정말로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예요. 이렇게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복잡해진 환경 속에서도 잘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TNS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이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TNS를 개발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사용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TNS도 여기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한 시도였고요. 앞으로 더 나은 유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업계 전반에서 이런 접근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고민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집중해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